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건강 관리 아닌가요?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자주 느끼는 것은 건강이 무너지는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괜찮다고 넘기는 그 작은 느낌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지 않은 느낌,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더부룩한 날, 물을 충분히 마신 것 같은데 입이 자주 마르는 느낌, 저녁이 되면 다리가 살짝 붓는 느낌, 이런 것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좀 못 자서 그렇겠지. 문제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몸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먼저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기보다는 너무 익숙하게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변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조금만 생활 패턴이 흐트러져도 쉽게 피로가 쌓이고 작은 불편이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이 시기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더 잘 알리하고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작은 신호 5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관련된 참고 정보이며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새로운 습관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가볍게 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불필요한 불안이나 부담을 줄이고 더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큰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병원에 가야 할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건강을 챙겨야겠다라고 느끼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 단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미묘한 피로감,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몸, 예전보다 느려진 소화, 이유 없이 반복되는 갈증이나 붓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몸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들이 모두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몸이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라고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저녁을 먹고 나면 가볍게 산책을 했는데 요즘은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속이 더 더부룩해지고 잠도 깊게 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물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커피나 단 음료 위주였고 그 결과 몸은 충분히 수분을 활용하지 못해 갈증이나 피로감이 더 자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작은 신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이 보내는 아주 미묘한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딱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검진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찜찜하다. 이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던 작은 신호들을 계속 넘기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사례를 통해 작은 신호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50대 후반, 곧 60세를 앞두고 있던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까지 챙기느라 늘 바쁘게 지내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잠만 잘 자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도 계속 피곤한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변화가 더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속이 더부룩한 날이 늘었고, 저녁이 되면 발목이 살짝 붓는 느낌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날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넘기셨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잠을 좀 설쳐서 그런 것 같아.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식으로 넘기고 계신 신호가 있으신가요? 이분 역시 처음에는 그저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기검진에서도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안심하셨죠. 검진에서 괜찮다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집에서 쉬다가 평소보다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후에도 바로 눕지 않고 가볍게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속이 덜 불편하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아주 작은 변화를 하나씩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단지 식사를 조금 천천히 하고 식사 후 바로 눕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움직여보고 물을 마시는 시간도 조금씩 나누어 보신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몸의 느낌을 그냥 넘기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떤지, 식사 후에 속이 어떤지, 저녁이 되면 붓기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라도 인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른 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이 조금 덜해졌고 속이 더부룩한 날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어떤 질병을 치료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 역시 병을 고쳤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참고 넘겼는데 지금은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관리를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챙기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무시하던 신호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식사 습관, 수분 섭취, 생활 리듬이 조금씩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기존 질환 유무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떤 효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도 내 몸을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예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딱히 아픈 건 아닌데 뭔가 예전 같지 않다.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데 그냥 넘기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신호를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왜 어떤 날은 더 피곤하고, 어떤 날은 더부룩하고, 어떤 날은 갈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만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생활 습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작은 신호들이 생기는 걸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거나 단순한 정보를 과도하게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의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집은 매일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먼지도 쌓이고 정리가 필요해지고 때로는 작은 수리도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집안이 조금 어수선해졌을 때 우리가 괜찮아,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정리하기 어려워지고 작은 문제들이 겹치면서 더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피로감은 단순히 잠을 덜 잤다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졌거나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겉으로는 잠을 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깊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회복이 충분하지 않아요. 또 다른 예로 식후에 자주 느껴지는 더부룩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소화가 약해졌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거나 식사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은 평소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이 속도나 방식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호가 질병을 의미한다기보다 조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많이 느끼는 것이 갈증이나 입 마름입니다. 물은 충분히 마신 것 같은데 왜 자꾸 입이 마를까?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물의 양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수분이 들어오는지, 언제 들어오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당이 높은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경우 실제로는 수분을 섭취하고 있지만 몸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몸은 계속해서 갈증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붓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손이 살짝 붓는 느낌,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죠?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활동량, 수분 균형, 염분 섭취, 그리고 혈액순환 상태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은 날에는 몸 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이런 변화가 더 잘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보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온, 수분, 에너지, 소화, 순환.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면 몸은 아주 작은 방식으로 먼저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는 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신호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급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신호들을 이해하고 생활을 조금씩 조정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 물 마시는 시간을 나누는 것, 식후 바로 눕지 않는 것, 자극 주는 것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조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변화가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생활 방식을 극단적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신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몸은 항상 우리와 말을 걸고 있지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까지 알아야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분들이 너무 급하래 또는 너무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무조건 건강하게 먹어야지 라면서 식사를 갑자기 크게 줄이거나 특정 음식만 고집하거나 반대로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이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생활 속에서 조금만 의식을 바꾸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식사 속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쁘게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음식을 씹는 횟수도 줄어들고 배가 부른 신호를 느끼기 전에 이미 많이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조금만 천천히 먹어보자 라는 의식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굳이 몇 번 씹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입에 있는 음식의 식감과 온도를 느끼면서 먹는 것, 이 정도만으로도 소화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피곤한 날은 더 그렇죠. 하지만 가능하다면 식사 후 10분 정도라도 가볍게 움직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간단한 정리를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운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화기관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분 섭취입니다. 나는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한 번에 많이 마시고 오랫동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은 양뿐만 아니라 방식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사이에 한 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상태에 맞는 기준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실수는 좋다고 하니까 많이 하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 계속 먹거나 양을 과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어떤 습관이든 과해지면 오히려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몸이 편안한가? 이 기준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시작했는데 속이 불편해지거나 피로가 더 느껴지거나 잠이 더 불편해진다면 그 방법이 내 몸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계속하기보다는 강도를 줄이거나 방법을 바꾸거나 잠시 멈추고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피해야 할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을 대신하려는 시도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식이나 생활 습관을 통해 몸을 관리하려는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작은 습관이 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붓기가 점점 심해진다거나 갈증이 계속 심하게 느껴진다거나 소화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작은 변화는 생활로 조정하고 이상한 변화는 확인한다. 이 기준만 잘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면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변화는 부담 없이 천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식사를 조금 더 천천히 해보거나
식사 후 10분만 움직여 보거나 물을 조금 더 나누어 마셔보는 것. 이 정도의 변화도 반복되면 몸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느끼는 변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바꿔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나의 습관만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을 어떻게 전체적인 생활 습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어떤 균형이 중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식사를 조금 천천히 하는 것,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는 것,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습관만으로 건강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의 부분만 바꿔서는 전체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한 가지 비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은 습관이 서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물을 잘 챙겨 마시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식사를 너무 빠르게 하거나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면 몸이 느끼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식사를 건강하게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역시 몸은 충분히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시작하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생활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어떤 분에겐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것이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식사 습관이 불규칙한 것이 문제일 수 있으며, 또 어떤 분은 수면 패턴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이라면 갑자기 운동을 늘리거나 식단을 크게 바꾸기보다 먼저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식사를 너무 급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음식의 종류를 바꾸기보다 오늘 한 끼만이라도 천천히 먹어보자라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시작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헬스장에 가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한층 정도 계단을 이용해 보는 것,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면 중간에 잠깐 일어나 몸을 풀어주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움직임도 몸의 순환을 돕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건강 상태에 맞는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 문제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 강도나 방식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면입니다. 잠을 오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강한 빛을 보거나 자극적인 컨텐츠를 계속 접하게 되면 몸은 쉽게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30분 전 정도만이라도 조금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단순히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날, 잠이 잘 오지 않는 날, 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
이런 날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와 함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어렵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스스로를 쉬게 해주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잠시 숨을 깊게 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보는 것. 이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점에는 검진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표는 겉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치가 조금 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조절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결국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연결해보자. 작은 습관 하나가 다른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생활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을 바라보는 태도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특별한 방법이나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조금씩 조정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미묘한 피로감, 식사 후에 자주 느껴지는 더부룩함, 이유 없이 반복되는 갈증이나 붓기 같은 것들. 이 신호들은 모두 반드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이 우리에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관리할 때 무엇을 먹어야 할까,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에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내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피곤한 이유는 무엇인지, 왜 요즘 소화가 불편한지, 왜 자주 갈증을 느끼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에 맞게 생활을 조금씩 조정해보는 것, 이것이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급하게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해 결심을 하면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운동을 갑자기 늘리고 생활 패턴을 크게 바꾸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에는 의욕이 생기더라도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의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식사를 조금 더 천천히 해보는 것,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움직여 보는 것, 물을 조금 더 나누어 마셔보는 것. 이런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몸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기존 질환에 따라 느끼는 변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내용은 생활 습관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정보입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으로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몸의 변화가 계속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 하나, 어떤 습관 하나로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몸을 조금 더 가볍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가 있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요즘 느끼고 있는 변화나 조금씩 실천해보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